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란 관련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주변으로 속속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병력,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공격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좋게 말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될지 여러 가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란 주변으로 여러 가지 병력과 장비를 이제 나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미국은 전쟁하기 전에 무조건 그 근처에 항모 전투단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야만 훨씬 더 쉽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브럼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이제 드디어 11일간의 항해의 끝에 이제 페르시아만 근처로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총 11척의 이제 원자력 항공모함을 가지고 전 세계 바다에 배치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것은 11척이 동시 작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몇 척 정도는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뭐 수리 또는 이제 해결료 재장전 기타 등등의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도크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미국이 배치할 수 있는 전 세계에 배치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많아야 6척 정도 수준이고요. 태평양, 대서양 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빈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에이브람 링컨함을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배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기에는 호위함이 3척이 따라갑니다. 알레이버크급 항공 구축함 3척이 이제 같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공모함 한 척의 위력이다라는 것은 사실 항공모함 자체보다는 거기에 실려 있는 이제 전투기가 주축이 된 항모 전투단의 이제 위력이죠.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력은 여전히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이제 주력입니다. 2개 전투단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35C가 하나 이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것만 해도 웬만한 나라의 항공력 정도는 충분히 이제 격파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제 막강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미국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항모 전투단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배치돼 있던 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 원래 전진 배치돼 있던 이 함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력을 순증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눈에 띄는 게 LCS라고 그러죠. 이 참 미국 해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애증에 어떻게 보면 증오밖에 없죠. 욕을 참 태바가지로 먹은 그러한 함이죠. 그러니까 연안 작전용 소형 이제 고속 함을 만들었는데 이도 저도 쓸데가 없는 함이 돼가지고 막대한 비용만 쓰고 사실 이제 계륵 같은 존재가 됐는데, 이 LCS가 드디어 이제 이번에는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LCS죠. 그래서 이제 뭐 쌍둥선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함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함의 가장 큰 특징은 임무 모듈을 장착을 바꾸면 어떨 때는 소해함, 어떨 때는 뭐 대잠함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척의 LCS가 이 지역에 지금 이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소해 이제 모듈을 장착을 하고 이 지역에 배치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이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모든 수단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군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이제 공군은 더욱더 빠르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F-15 이제 이 전투기가 현재 요르단에 도착을 했던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소 12대 이상이 이제 요르단에 배치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급유기, 그다음에 수송기 이런 점점 많은 항공기들이 중동 지역에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공군기들은 육상에 있는 비행장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게 관찰만 하면은 몇 대가 내렸는지 다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전력 배치가 됐는지도 추산이 가능한 거죠. 즉 급유기 한 대가 도착했다라고 하면 급유기 한 대당 몇 대를 지원해 줄 수 있나를 따져보면 전체 어느 정도의 병력이 배치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감안해 볼 수 있는 거죠. 특이할 만한 점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E11A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전투 현장의 와이파이라고 하는 통신 중계기가 대거 동원이 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뭐 특별한 모습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개인용 제트기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제트기인데, 이것을 개조해서 이 안에 통신 중계 시설을 이제 대량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전투 현장이라는 것은 이제 막대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위성을 통한다든지 지상의 어떤 중계기를 통해서 제대로 전파가 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중계기를 대거 띄워가지고 효과적으로 전장을 통제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만든 이제 EA-11인데, 실제로 이런 이제 지원기들이 대거 동원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규모 자체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군, 공군,
그다음에 뭐 잠수함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B2 폭격기 같은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타격 무기들이 대거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지원 장비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B2라든지 이런 뭐 폭격기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에서 이륙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LCS 같은 이제 연안 전투함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란 코앞에 있는 이제 바레인에 지금 전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위성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제 반격을 할 때 대규모 탄도 미사일을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카타르를 비롯한 주변 미국 기지에 대거 배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수단들 병력 배치가 점점 강화되면서부터 이란에 대해서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이란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가했던 작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규모가 클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이란으로 지금 여러 척의 군함들을 크고 웅장한 군함들을 보냈으나 그것을 사용하는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 프로그램 관련이죠. 현재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뭐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60%, 뭐 90% 여러 가지 수준이 있지만 좌우간 20%를 넘어가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부는 제3국으로 이전해라. 예전에는 이것을 이제 러시아로 옮기는 방안들이 이제 논의가 됐었고 실제로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러시아는 아닐 것 같고 좌우간 제3국.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프랑스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농축을 중단해라. 그러니까 핵시설과 관련돼 있는 사찰 그리고 더 이상 농축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런 것들을 해라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장거리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유럽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이제 만들지 마라. 아니면 보유량을 극소수로 제한한다 정도의 이제 약속을 해라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프록시 세력들을 이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하면 미국이 무력을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참에 이란과 그동안의 길고 긴 악연을 끊어내고 이란 때문에 중동 정세가 더 이상 이제 불안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방부, 미국 전쟁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입에서는 여전히 국방부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전쟁부는 광범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신속, 두 번째 결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여가지고 좀 더 보완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길게 전쟁을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짧지만 확실하게 상대방의 공포감을 조성할 만큼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라라는 것인데 미군 당국의 이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대규모 폭격이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등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처음서부터 풀 파워로 이제 가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점점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정해지는 이야기로는 일단 대규모 폭격 플러스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 그다음에 플러스 아마 가로치고 이스라엘의 이제 특수부대 또는 정보부와 결합한 여러 가지 작전들이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도 지난 이라크 침공 이후에 아마 최대 규모의 작전이 되지 않을까. 육군 동원만 안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지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다시 또 이란이라는 새로운 스테이지로 진입을 한 거죠. 하지만 상대 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격을 이제 대비해야 되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겉으로는 항전 태세를 지금 굳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군 관계자들이 작년에 미국의 공격을 이제 계기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교리를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해상 또는 지상에 기반하는 이제 드론 천여 대를 동시에 이륙시켜가지고 미국을 타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해서 샤헤드라고 하는 자폭 무인기를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다량으로 이제 공급을 했고요. 점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에 대해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결정적인 타격 수단이
되지는 이제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건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확실한 억제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다음에 이스라엘 여러 지역들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들을 얼마든지 이제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다시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이 이제 미군 기지입니다. 공군 기지. 그다음에 파란색이 해군 기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합동 기지로 이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략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범위 내에 약 3만 명 정도의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란이 마음을 먹으면 특정 기지 몇 개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건파, 이란 내부의 온건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위로 인해 가지고 뭐 2만 5천 명, 3만 명 대규모 살상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밝히지 않았던 사망자 명단을 공식적으로 이제 밝혀주고 여기에 따른 뭐 정당한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일단 결집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강경파들 눈앞에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 요구 사항 중에서 우라늄 그리고 이제 핵물질과 관련돼 있는 이 핵과 관련된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카드로 동원할 준비는 돼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미사일 이건 절대 안 돼. 그리고 프록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마 협상 과정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미사일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제 이란의 충돌이 점점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유럽 연합도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지금 갖춰주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란에 대한 이제 압박 수위를 이제 점점 높여왔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 IRGC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전체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그다음에 호주, 그리고 캐나다 요 세 나라가 이 혁명수비대를 이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간주해서 혁명수비대 개인 또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럽연합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맞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혁명수비대 관련 개인은 물론이고 관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 관계자들도 유럽 지역에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럽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압박이 유럽까지 가세를 하면서 더욱더 이란을 옥죄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어떤 행동에 나선다면 영국도 함께 나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목표를 공유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과 여러 가지로 티격태격하지만 이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과 영국이 지금 일단은 호흡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영국은 유럽연합과 달리 IRGC 즉 공화국 수비대에 대해서 혁명 수비대에 대해서 테러 집단 지정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현재 그 테헤란에 화면에 보시는 영국 대사관 아주 고풍스럽죠. 이 대사관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그 이란에 대한 정보 수집 공식적인 창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밑 협상을 위한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는 어느 정도 한 발 정도 빼서 이란과 협상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믿을 만한 영국이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방 국가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이란 전선에서는 지금 미국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다급해진 나라들은 주변 중동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 9천만이 넘는 뭐 거의 1억 가까운 인구를 보유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나라하고는 체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정부가 붕괴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중동의 이제 큰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입장으로 다들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나라는 이제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튀르키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란 북서부하고 그다음에 튀르키예 동부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지난 2014년인가요? 그 시리아 내전 이후에 수백만의 난민들이 튀르키예를 와서 튀르키예가 정말 큰 고생을 했었죠. 이제 정리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규모가 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튀르키예 당국으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전쟁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자기가 중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이란 양쪽의 어떤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제 회담을 위해서 이제 앙카라를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일단은 이란이 뭔가 테이블 위에 하나는 확실하게 올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양보하거나 포기를 해야만 이번 위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란한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설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하고 화상으로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급박하다 보니까 일단 모든 현안 사안들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제일 위에 탑 레벨이 직접 화상으로라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긴장 수위를 좀 낮춰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단 튀르키예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위트코프 그 미국 특사를 만나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전달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전쟁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래서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한 번에는 문제다.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걸고 있는 세 가지 조건 한꺼번에 이란한테 받으라고 그러면 못 받는다 쟤네들. 그러니까 일단은 핵에 대해서는 쟤네들이 협상할 용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일단 시작을 하고 단계적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튀르키예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뭔가 이제 가닥이 잡힐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국가들도 다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카타르,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방 그리고 정보 관계자들이 이제 워싱턴을 거의 동시에 방문했습니다. 물론 손잡고 간 건 아니에요. 이제 워싱턴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양쪽이 다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란 공격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점검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다들 이제 정보, 국방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하고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카타르 총리가 이제 이란의 테헤란을 방문해서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미국 정말 장난 아니야. 이번에는 너희들이 뭔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안 그러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우디의 이제 MBS 빈살만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공격하는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영공, 영해 뭐든지 통과 그다음에 뭐 이용 다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나는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난 여기에서 끼어들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좀 힘이 없어지는 정도, 지금 정도 수준이면 딱 좋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세력이 붕괴하거나 문제가 복잡해지면 중동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미국한테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중동 국가들은 다들 이제 전쟁에 반대 그러면서 이란한테 대해서는 너가 양보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입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의 카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첫 번째는 핵 프로그램 폐기, 그 다음에 미사일 프로그램도 폐기, 그리고 이왕이면 친미 성향으로 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카드만 맞춰줄 수 있으면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지금 신정체제여도 상관없고 아니면 다른 누가 등장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요 목표 사항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금 사실은 타겟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거고 미국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자관 일단은 미국하고 사이가 좋게 잘 지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의미한 협상안을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의 신정 세력이 계속 반대한다. 그러면은 지금 테러 집단으로 지정했던 혁명수비대 IRGC하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미국한테 좋은 파트너는 페젠스키안 그 이란 대통령과 같은 지금 이란의 행정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건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강경파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이쪽에 좀 힘이 실리는 모양새를 연출해서 굳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미국이 원하는 바로 이제 뜻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IRGC 혁명수비대와 지금 미국이 물밑에서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만 치우고 그냥 지금처럼 알아서 해. 미국은 신경 안 써. 그리고 너희들이 자우간 적당한 수준에서 양보하면 제재도 해제해주고 여러 가지로 다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니들은 손해보는 거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바로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알샤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 정부한테 미국 정보당국이 $10,000,000 현상금을 걸었던 아주 테러리스트 중에서도 A급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냥 백악관에 초청해서 정상회담하고 안아주고 여러 가지 지원 한꺼번에 화끈하게 다 풀어주고 다 해주잖아요. 과거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노선으로 따라만 준다면 과거의 일은 불문에 붙이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미국 뜻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혁명수비대라든지 지금의 기득권층이 이렇게 변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존의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특히나 최근에 이제 수만 명이 사살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던 이란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이제 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현실적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을 두들겨 가지고 이제 상당 부분 더 반신불수로 만들어 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뭔가를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짓밟아 놓고 그다음엔 나 몰라라 정도로 갈 건지 아니면 진짜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서 레짐 체인지까지는 아니지만 이란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나의 명분을 세워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명분을 세워주지 않으면 나는 어쨌든 내가 동원하겠다라고 했던 지금 공언했던 군사력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원 양면에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두로 봤지 내가 너희들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시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하고 손 잡을 수도 있어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이란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월 3일 날 마두로 대통령 잡혀간 이후에 이제 국제관계에서 특히 미국과 관련돼 있는 국제관계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가 나타나더라도 놀랄 필요도 없고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저도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사태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란과 관련돼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고 상황 변화가 생기면 빠르게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겠다라는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